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밤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존중미, 배려유, 공감위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그래서 교실에서 만났더라면 옆 친구랑 함께 활동을 할 건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 앞에 있다, 선생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미니 활동을 2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짝지어 손잡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눈을 꼭 감아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양손을 마주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잠시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의 손의 위치가 위로 가 있는지 아래로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 제 손은 위로 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 손은 아래로 가 있습니다. 저는 한 손은 위, 한 손은 아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손을 잡은 사람은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 아래인데 저는 뭐 별 볼 일 없나요? 아닙니다. 아래로 손을 잡은 사람은요,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위로요, 어떤 때는 아래요. 네, 리더십과 배려심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작은 행동 유형 하나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를 잠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미니 활동 2번째입니다. 바로 1:1 초상화 그리기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얼굴을 순간 포착한 느낌, 인상 등을 간략하게 스케치로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대방을 그리기 위해서 눈빛을 마주보면서 관찰하고 눈빛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 깔깔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는 속에 사람은 뭔가가 흘러갑니다. 그때 형성되는 관계를 라뽀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라뽀르를 한번 형성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라뽀르가 형성이 된다. 선생님, 라뽀르가 도대체 뭐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뽀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왜 친한 사람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고 한마디 말만 들어도 뭐가 속상한 일이 있는지 뭐가 즐거웠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굳이 다 행동으로 말로 안 해도 이런 관계를 보고 라뽀르가 형성됐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라뽀르가 형성된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라뽀르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라뽀르는 많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나와 다른 점, 또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하나 보여줄 겁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네, 이 표시를 보는 순간 여러분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간 탁 떠오르는 그 표현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the same. 또 약간 옆에서 보면 X. 좋습니다. 교차로, 창문틀. 어떤 사람은 적십자.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십자가도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사거리, 교차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인가? 배꼽 표시라고도 합니다. 수술할 때 여기 자국을 치료해서요 하는 표시. 또 어떤 초등학생들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가 봅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국기에 표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표시 하나를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나와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 저 사람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정답이야. 그렇게 우격다짐을 한다면 굉장히 인격이 낮은 사람이겠죠. 물론 한 가지 사물을 보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와 다르구나, 나와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발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틀림과 다름 굉장히 혼돈하고 또 문제를 유발할 때가 많았습니다. 틀린 것은 뭡니까? 완전히 잘못됐다. 단정 짓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나와 차이가 난다. 나와 조금 판이할 뿐이다고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방금 우리가 1대1 초상화를 그릴 때 옆에 사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도요. 제각기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생김도 다르고요. 각자 생각하는 거, 사고방식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어른들과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같은 또래 집단이라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뭐 황사라든지 또 감기 걸렸을 때 일부 사람들만 착용하는 건데 요즘 어떻습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는 법, 방식 달라졌죠. 또 성별은 제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남녀가 다르고요. 신념도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더하기 기호를 보고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 불교, 힌두교, 뭐 천주교 각기 다르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와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 다르다 그래서 야,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정답이야.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나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도 색깔도 맛도 제각기 다른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요즘 가을철이라서 과일이 많이 수확이 되죠. 물론 비도 많이 왔고 또 이렇게 약간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예년만큼 과일 맛이 그렇게 진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가을에는 뭐니 해도 과일을 많이 먹고 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서 딸기, 포도 등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과일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딸기 좋아하는데 너는 왜 수박을 좋아해? 너 틀렸어. 그거 너무 무섭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과일이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각기 저마다의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랬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만 사귀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사귈 수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어떻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 친구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 꼴보기 싫어. 그렇게 1차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저 친구가 저런 성격 유형에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상대를 한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도 알고요. 그래서 오늘은 MBTI와는 조금 차이 나는 DISC, D-I-S-C 행동 유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파악해가는 시간입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D형과 I형과 S형과 C형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디스크 행동 유형은 콜롬비아대 심리학 교수인 마스톤 교수님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동기 요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패턴, 행동 스타일이 나오는데
세분화하기는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 안에서 주도형, 또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어떤 반복이나 질시가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보통 주어진 환경이나 처해진 상황,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 또 풍속이나 문화에 의해서 어떤 이런 반응 행동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4가지로 분석해 봤는데요. D형은 dominance, 주도형입니다. 아까 위로 손을 잡은 사람 어떤 사람? 네,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네, 주도형. I형은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사람들과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수다쟁이. 네, I형은 사교형입니다. influence. S형은 어떨까요? 뭔가 사람이 딱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절제가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steadiness. 안정형입니다. C형은요. conscientiousness. 신중형. 꼼꼼하고 잘 따지고 분석적이고 이지적이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너무너무 까탈스러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을 신중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나는 D형일까? I형일까? C형일까? S형일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성격 유형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 검사지와 채점지 2개를 동시에 펴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검사를 하실 때 희망사항을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찜한다, 찍는다 그러죠. 딱 봤을 때 4가지 사지선다형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콕 찜하시고 바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된 것을 채점지에다 체크를 하십니다. 예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테스트 검사지에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1번에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 있는 이 중에서 순간 생각할 여력 없습니다. 바로 찜하면 됩니다. 나는 강력한이 나오고 가장 맞다. 그럼 강력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B에 있죠. 그래서 채점지에 바로 B가 적혀있는 항목에 가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2번째 있으니까 2번째 칸 D가 있는데 동그라미 치시는 사람인데 절대 그 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곡에 있는 칸, 네, A, B, C, D 중에 있는 걸 찾아서 옆에 가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제 2번 항목에는 개척적인 정확한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만족스러운에 해당된 것 같아. 만족스러운이 A, B, C, D 중에 어디 있습니까? D에 있죠. 그럼 2번 항목에서 D는 3번째 칸에 있네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24번 항목까지 쭉 검사하다 보면요. 합계가 나오겠죠. 그럼 D형이 몇 개가 체크가 되는지, I에는 몇 개, S에는 몇 개, C에는 몇 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러분의 행동 유형 검사를 알아본 성격 유형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은 D형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격 유형이 나올까요? 이제 학습지를 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면요. 유형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듬으로 모아봤는데 선생님이 여러 중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마치고 나면 D는 D끼리, I는 I끼리, S는 S끼리, C는 C끼리 모듬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게 조금 어렵게 됐네요. 바로 마시멜로와 스파게티 면을 주고 구조물 탑을 쌓게 합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격 유형별로 탑의 모양도 제각기였습니다. 저와 같은 D형 성격을 가진 사람 어떨까요? 다 리더형입니다.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탑이 쌓이기는 쌓이는데 각자의 탑을 쌓습니다. 뭐 인원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척척 하면 돼. 그래서 4명이면 탑이 4개 쌓이고 5명이면 5개 쌓입니다. 그럼 I는 어떨까? I는 무슨 형이요? 사교형이죠. 처음 만났는데
분명히 자유학기 처음으로 각기 다른 반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가요? 수다 떨고 얘기하느라고 탑이 쌓아질까요? 탑이 안 쌓아집니다. 결과물이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합니다. I형입니다. S형은 어떨까요? S형은 각지 딱딱 업무 분담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넌 여기서 하고 넌 이걸 재료를 골라주고 이러면서 딱 안정적으로 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형 궁금하죠? C형은 어떨까요? C형은요, 그야말로 꼼꼼, 깐깐, 분석, 철저. 그래서 탁 기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중간 단계 이렇게 해도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완성까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탄탄한 구조로 기초까지는 된 걸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집에서 활동들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성향 가장 잘 나타나는 슬로건도 기록하셔서 과제물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유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상징물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면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은 어떤 거고 내 성격에서 좀 개선해야 될 건 어떤 건가 이걸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나의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또는 나의 장점을 알아주고 이 분야를 자꾸 특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각 성격별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D형입니다. 위로 손을 잡은 사람, 주도형, 선생님과 같은 사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직관적이고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열정이 많고 모험적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성격이 딱 칼같습니다. 단호하고 끈기도 강하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맞다. 진짜 내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떤 거? 감정적입니다. 조금 안 맞으면 얼굴에 표시가 확 납니다. 공격적이고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고집이 좀 센 편이고 성급하고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을까? 일과 성공. 하지만 책임감 하나 끝내줍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다.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일에 임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결과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 중에 이런 D형 누가 있을까요? 제가 딱 화면을 바꿔서 전환해주면 여러분들 아하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인정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네, 강호동 씨. 또 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 맞네요. 여러분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내 성격은 I형이다. 이제 I형 한번 살펴볼까요? I형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형은 제가 수다쟁이라 그랬죠. 친화력이 강하고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낙천적이고 다소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요.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밝아지고요. 하지만 좀 산만한 성향이 있습니다.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감정적이고 뭔가 단호한 면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D형에 비해서요. 관심사는 친구 사귀는 거, 쇼핑, 즐거움, 또 타인과의 관계를 즐기고 사람을 즐겁게 할 줄 알고 인생을 릴렉스하게, 유연하게 즐길 줄 아는 스타일입니다. I형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이분이 I형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벌써 표정 보세요. 하 하고 웃으니까 얼굴만 봐도 갑자기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농철씨였습니다. 자, 그럼 S형은 누가 있을까? 자, S형은 그야말로 안정형입니다. 편안하고 성격 유형 그대로 안정적이고 참을성이 높고 꾸준한 성향이 있네요. 타인에게 협력적이고 그래서 뭔가 협동이 잘 되니까 완성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소 우유부단한 단호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굉장히 편안한 거, 소유한 물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일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금방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요. 과연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 얼굴만 봐도 뭔가가, 맞아. 그런 마음이 들죠. 네, 저도, 인상체가 너무 막 선하고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형이 남았죠? C형. 깐깐, 이지적, 분석가, 비평가, 스타일. 내가 C형인데 난 어떤 성격 유형인가? 궁금하시죠?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C형은 명석, 완벽, 이지적, 검소. 그래서 조금 고리타분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C형이 많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떤 냉정한 것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때는 이런 성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과정, 교육에 관심 많습니다. C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좀 정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DISC의 장단점, 또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성격 유형별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별 강점이 있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격 유형이 강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협력에서 최고 협력을 잘하는 팀, 아까 완성작을 나온 팀 어딜까요? 그렇죠. S형이 가장 협력이 강합니다. 그럼 반대로 협력이 제일 안 되는데 혼자서 다 만드는 거 바로 주도형 D형이죠. 그럼 자아 개념은 어느 성격이 가장 강할까? 뚜렷하게 탁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바로 D형이겠죠. 그러면 자기 어떤 성향을 가장 덜 나타내는 사람이 반대로 S형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와 맞지 않은, 나의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D형과 누가 조화가 되면 가장 어울리는 조합이 될까요? 바로 S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나와 안 맞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낙천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낙천성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서로 친화력이 강한 I형이었습니다. 그럼 낙천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꼼꼼하고 깐깐하고 신중한 C형이었습니다. 그럼 정확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렇죠. C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정확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바로 I형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유형별 강점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왜 저래 했는데 나의 빈자리를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형별 특징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봤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업무를 했을 때 이 성격 유형별로 발언의 자세들이 다 달랐습니다. D형 볼까요? 뭔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죠. 뭔가 단호하게 얘기하겠죠.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 부분 처리하고 넘어가면 우리 업무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 실행해야 됩니다. 강력한 주장, 자기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 I형은 어떨까요? I형은 뭔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I형입니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 그 골치 아픈 것부터 시작할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여세를 몰아서 처음이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형과 C형은 따지고 분석해보고 뭔가 철저한 준비성이 그 회의할 때 발언에서 나옵니다. 한 발 물러나서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서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회의하는 자세들 하나만 봐더라도 성격 유형별로 제각기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유념해 두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알고 오늘 존중미, 배려, 유, 공감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알고 상대를 파악하고 이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언행을 문제 삼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활용하되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발법 7번 원칙.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대우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상대를 배려해 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독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인드 조견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로부터 제일 마인드가 낮은 단계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마인드가 높은 지수를 나타냅니다. 가장 저급한 마인드, 자기 주장,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 사람, 주변 사람 싫어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면요, 그 사람하고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약간 물러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주 좋습니다. 더 발전된 마음은 때로는 내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래, 다수가 원하면 내 고집 한번 꺾어보자. 내 마음 한번 꺾어보자. 그래,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뭐 저 방식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은 가장 고급진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은 꼭 이번 군맘지기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옳지만 않습니다. 때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는 사람은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어.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밭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습니까? 함께하는 씨앗, 좋은 씨앗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가지가 뻗쳐나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자, 그래서 예쁜 꽃이 피어나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나갑니다. 자, 우리 영어로 understand 많이 쓰시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알겠어요? 할 때 영어로 뭡니까? Do you understand? 네, understand가 뭡니까? under와 stand의 합성어입니다. under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stand는 서다. 몸의 위치가 남 아래에 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가 상대의 처지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편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사고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understand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또 전체 학급 분위기나 전체 또 회사 분위기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때 작은 배려와 소통은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과제방에 올려놓은 성격 유형 검사를 꼭 해보시고요. 내 성격은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성향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만들어 보시고 오늘 시간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